우리의 노후생활비는 자식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연금에서 나온다라는 되게 뻔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민연금 있어야 되고요, 퇴직연금 있어야 되고, 개인연금 있어야 되고, 뭐 월세도 있으면 좋고, 배당 나오는 주식도 좋고, 채권 이자 나오는 채권도 좋습니다. 뭐가 되었건 간에 꾸준히 매달 끊기지 않고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불편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자식 키운다고 자식 뒷바라지 다 해주고 5천만원 1억 2억 사고 무한정 쏟아부어 본들 그 자식에게 우리 노년의 생활비가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되려 자식들에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라도 돈 보태주지 않기만 해도 그렇게만 해도 성공한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정도로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자립하는 나이가 되게 뒤로 많이 미뤄졌죠.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26 돼서 군대 갔다 오고 성인이 돼서 자기 앞가림을 알아서 한다 이러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이들이 너무도 많은 게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의지가 부족하다,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다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척박하죠. 양질의 일자리도 없고 희망 고문하고 온갖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도 제대로 평범하게 무탈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작 해본들 10% 20%밖에 안 되니까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착각하는 게 누구나 다 대기업에 들어가자마자 연봉 5천 6천 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대 연봉을 되게 우습게 얘기하는데 100명 중에 고작 6, 7명이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그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아주 화려하고 아주 상위에 되게 럭셔리하게 사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200만원, 300만원 받는 사람들은 억대 연봉이 그렇게 럭셔리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욕할지도 모릅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200, 300 받는 사람에게는 월급 600만원, 700만원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데 참 사람은 간사한 게 200만원, 300만원 받다가 나중에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600, 700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꼭 최정점을 찍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도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나이가 들어서 꾸준한 연금만큼 감사한 게 없죠. 마치 월급처럼요, 매달 제 날짜가 되면 알아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연금이 효자다라 그러죠. 아들, 딸들이 효자가 아니라 연금이 내 효자다. 내 인생의 버팀목이고 내 인생의 신이고 뭐라고 표현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가 우리의 연금이다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뭐 주택연금이든 아니면 뭐 농지연금이든 뭐가 되든 간에 연금으로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배당을 주는 우량주를 좋아하거든요. 고배당 우량주를 사서 때마다 배당금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권 이자도 마찬가지고요. 월세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형태가 되었든 간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며 사는 삶이 제일 낫다라고 봅니다.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 제가 요 며칠은요, 바깥이 너무 더워서 밖을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저렇게 광화문 정부청사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이제 화면을 저리로 돌리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정부청사고요.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그 왼쪽에는 외교부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옆에는 센터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정면에서 제일 좌측 아래에 보면은 큰 저 뭐 TV처럼 영상이 계속 나오는 곳 있잖아요. 저기가 서울역사박물관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안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구내 식당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정면에 보면 저 아래에 보면 차들이 이제 계속 움직이는 장면들이 보이잖아요. 저 앞에 대골 궁궐처럼 보이는 저쪽이 경복궁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객들이 오며 가며 저곳을 들리죠. 그리고 이제 그 경복궁 저 왼쪽이 저쪽이 서촌인가 그럴 겁니다.
과거에 신진 사대부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저 경복궁 저 오른쪽 편에 북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오래된 이제 고관 고위직 관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저 서쪽 편에 있는 곳은 신진 사대부, 그리고 왼쪽은 이제 오래된 고위직 관료들. 굳이 따지자면 진보 보수 이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잠시 말이 다른 데로 샜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연금이다, 꾸준한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우리가 주식을 사서 시의 차익을 몇 억을 봤다, 아파트를 10억 주고 샀는데 20억이 돼서 10억 시의 차익 남겼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나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도 많이 얘기하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볼게. 그 금액이 큰 만큼 쉽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아주 작게 많이 먹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특히나 노년에 우리가 집을 팔아서 만약에 10억을 가졌어요. 그럼 그 10억 빼먹으면서 꽃감 빼먹듯이 빼면서 쓸 수 있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왠지 자꾸 이렇게 녹아드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 때문에 쓰려고 해도 쓰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지죠. 근데 연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맡겨놓은 그 돈으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처럼 나와서 써도 다 써버려도 다음 달이 되면 또 나온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을 꾸준히 넣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국민연금 25년째 지금 넣고 있는데 앞으로 바람은요 10년 15년 더 넣어서 35년 40년 혹은 그 이상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싶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 노년의 삶이 조금이나마 더 편안해지고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젊은 시절 철없이 굴면서 깨먹었던 게 많아서 지금이라도 좀 복구하고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추구하는 것들은 뭐냐, 오래오래 일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일하고 좀 더 땀 흘리고 좀 더 성실하게 살아서 최대한 정년까지 다니는 거, 그게 현재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정년까지 다녀야 그래야 나중에 연금도 받고 좀 여윳돈도 가지고 노년의 삶을 좀 그래도 안전하게 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들한테 손 내밀 생각 1도 없고 되려 자식들 안 도와주면 다행인데 아마 요즘의 시대에는 어느 정도는 자식들을 조금씩은 도와주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자식들의 인생도 어느 정도 반듯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참 서글프지만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현실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조절해서 우리의 노도 챙기면서 자식들도 키워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